안녕하세요. 야키토키입니다. 지난 시간 변비에 이어서 오늘은 설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름철 식중독이나 장염에 걸려 설사를 한 기억들이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오늘 이 설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설사란 하루 배변 횟수가 4회 이상이면서 하루 250g 이상의 묽은 변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 내용물이 소장을 거쳐 대장을 지나게 되는데요. 대장을 통과하면서 수분이나 전해질의 흡수가 일어나게 되고 액상의 내용물이 형체를 갖춘 대변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대장 내에서 수분 흡수가 잘 일어나지 않거나 대장의 운동이 증가하면 액상에 가까운 설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설사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설사는 증상의 지속 시간에 따라 만성과 급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2에서 3주 이상 지속되는 설사를 만성설사, 그 이하의 기간을 급성설사로 구분합니다. 만성설사의 경우 대개 질병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장에 만성적인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 당뇨병,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릴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사가 2에서 3주 이상 지속된다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급성설사의 경우 과식, 과음, 약물 복용,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비감염성 설사와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과 같은 미생물의 감염으로 인한 감염성 설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비감염성 설사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이 되는 과식, 과음은 가급적 피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고혈압 치료제나 항생제 등 약물 복용으로 인한 설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원인이 다양한 감염성 설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감염성 설사의 흔한 예로 여행자 설사가 있습니다. 해외여행 가서 물갈이 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증상으로는 장 점막에 염증을 동반하진 않지만 복통과 함께 수분이 많은 물설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생적이지 않은 음식이나 음료를 통해 감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음식은 항상 익혀 먹는 게 좋으며 수돗물은 마시지 않도록 합니다. 이런 여행자 설사의 경우 2일에서 3일 정도 지나면 대부분 증상이 호전되며 탈수 증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분 보충을 충분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감염성 설사 중 장 점막에 염증을 유발하는 비교적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복통 및 고열, 심지어 변에 피가 보이거나 콧물같이 끈적한 점액이 변에 묻어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의사의 진료를 통해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급성설사의 경우 수분과 전해질 보충, 식이 조절, 휴식을 통해 증상이 완화될 수 있는데요. 적절한 약물 사용은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약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장 운동을 저하시켜 수분이 체내로 흡수되는 시간을 연장시킵니다. 수분이 많은 물설사에 적합하게 사용되는데요. 다만 심각한 감염이나 염증이 의심되는 경우에 장관운동 억제제를 사용한다면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장에 오래 머물게 되어 오히려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하며 대표적으로 로페라마이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율신경 조절을 통해 장관운동을 억제하여 설사를 멈추게 합니다. 또한 복통 완화 효과가 있어 복통이 동반된 환자에게 사용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스코폴라민이 있습니다. 스코폴라민은 자율신경을 조절하기 때문에 여러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장관에 선택적으로 작용하게 하기 위해 뷰틸 브로마이드기를 추가하여 수용성을 증가시킨 형태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스코폴라민이 여러 신경계에 영향을 준다면 어떤 이상 반응이 나타날까요? 댓글에 답을 달아주시면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내 유해물질을 흡착하고 수분을 흡수하여 설사를 멈추게 합니다. 흡착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약과 병용 시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맥타이트가 있습니다. 네 번째, 장에 존재하는 유해세균에 대해 항균작용을 하여 감염성 설사의 증상을 개선시킵니다. 성분에 따라 항균 범위가 다른데요. 니프록사지드는 그람 양성균과 그람 음성균 등 광범위한 항균 활성을 보입니다. 아크리놀은 환원균 및 연쇄상구균, 포도상구균 등의 항균작용을 나타내며 마지막으로 베르베린은 대장균, 콜레라균, 포도상구균, 임균 등의 강한 항균작용이 있습니다. 용어들이 많이 낯설으신가요? 저희 채널에 있는 항생제에 대한 영상을 참고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약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설사의 원인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원인과 증상에 따라 적절한 약물 선택이 필요합니다. 또한 약물의 용량과 복용 횟수를 임의로 늘린다면 변비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 후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현대인을 괴롭히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대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